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부동산으로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 상가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인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은퇴 이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에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있는 상가 1층을 분양받았습니다. 그가 분양받은 27평형, 실평수로는 약 16평 정도 됩니다. 자, 이 상가는 총 4억 9천만 원으로 평당 1,800만 원 정도 분양가가 됩니다. 실제 투자 비용은 1억 9천만 원이고 상가 금액의 50%인 2억 5천만 원은 대출로 이자율 5%에 받았고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충당했습니다. 월세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주어서 한 달에 약 250만 원 가량 들어옵니다. 한 달에 월세에서 이자를 빼고도 월 146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니까요. 연수익률이 대략 7.5%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월 146만 원 정도 더하니 은퇴 후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수익형 부동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상가 투자입니다.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요즘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 보장이 되다 보니 법정 한도 내에서 꾸준히 월세도 올려받을 수 있고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 투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전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받은 B씨는 요즘 날마다 한숨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상승률이 최고일 때 아파트 상가라면 안심이겠다 싶어서 상가를 분양받았었는데 3년 동안 공실로 있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없고 대출이자와 매달 나가는 관리비까지 물고 있어서 없던 병도 생길 지경입니다. 이렇듯 상가 투자는 결코 쉬운 투자가 아님을 두 사례를 통해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이러한 극단적 결과를 나타나게 된 걸까요? 상가는 유동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가 존재해야 하고 주위에 상가의 공급량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가는 배후단지를 띄고 유동인구가 많은 평지의 1층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상가입니다. 상가 투자 역시 앞서 소개해드린 오피스텔 투자처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매매 차익이 있으면 좋지만 꾸준한 임대 수익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권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조금 가격을 더 주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배후단지인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을 볼 때도 아파트 바로 앞이나 옆에 다른 상권들이 있는 단지보다 바깥으로 나가려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든지 걸어서 가기 좀 먼 상권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라면 나름 독점성을 가질 수 있으니 더욱더 좋습니다. 따라서 단지 내 상가를 볼 때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약 3000명 정도의 안정적인 배후 유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 중에서도 주출입구 상가의 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1층 상가가 좋습니다. 1층 상가는 임대가 훨씬 유리하고 다음에 매매 시에도 쉽게 매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도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도 분양가 대비 수익성을 비교해보고 매입해도 되고 기존 상가를 매입하려면 입주 5년차가 지나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곳을 유심히 보셨다가 권리금 없이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 상가라도 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최초 분양을 받아서 직접 장사를 하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상가를 매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직접 분양받거나 무권리금으로 매입한 상가를 직접 장사를 해서 권리금을 받고 안정적인 월세까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 업종은 안 되고 프랜차이즈 카페나 편의점 등 현재 잘 되는 가게를 그대로 받아서 인수해서 안정적으로 장사하고 싶은 임차인에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권리금의 종류에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그리고 영업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서 영업권리금이 바로 내가 노력해서 덤으로 받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로 상가를 좀 저렴하게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임차인의 명도가 쉽지는 않지만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보상금과 이사비 정도 주어서 임차인과 잘 협의만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가를 낙찰받아서 리모델링해서 괜찮은 업종에 장사를 하다가 매매하시거나 임차하시면 분양받거나 기존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의 핵심은 결국 상권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상가 투자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